저는 올해 60대 초반입니다. 퇴직한 지 이제 2년쯤 되었네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기계 부품을 만드는 꽤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작은 회사였는데 오랜 기간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제 장사도 아닌데 마치 제 일처럼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저 역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았고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품질 관리였습니다.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 업무를 하려면 정말 철두철미해야 하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회사 내에서 꼼꼼하기로 유명했어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는 제 그런 성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 업무 속에서 개발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퇴직하면 성격도 변한다던데 저는 별로 그런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제가 본전도 못 찾는 경험을 밖에 나와서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퇴직한 직후 한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에 매일 눈 뜨던 시간에 일어나서 몇 숟가락 떠먹고 바로 집 근처 공원을 갔지요. 그런데 세상 별천지더라고요. 저는 공원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식전부터 나와서 운동을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들 팔을 휙휙 앞뒤로 저으시면서 체력 관리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셨지만 희한하게 제 또래도 많았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신세가 그래서 그런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나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퇴직자만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고 재택하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퇴직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하루 이틀이지 영 못하겠더라고요. 매일 거르지 않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녀온다 쳐도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운동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제 생활 일정이라고는 아침 운동 나가는 거 한 가지뿐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편의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리문 앞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야간 알바 직원을 뽑는다고요. 큰 고민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밤 시간대라 다소 피곤하긴 하겠지만 하는 일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테고 날짜 조정 가능하다는 말도 써 있어서 근무일수를 협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 2, 3일 정도만 우선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면접은 어렵지 않게 통과했어요. 면접이랄 것도 없고 전화를 했더니 뭐 하던 사람인지 물어보고 바로 출근 일자를 잡았습니다. 조건은 근무 시간에 핸드폰 안 보는 거 그거 한 가지였어요. 워낙 저는 핸드폰 많이 안 보는 사람이라 별로 어려울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첫날은 사장이랑 계속 같이 있었고 다음 날부터 혼자서 매장에 있었는데 할만했습니다. 계산하는 게 많이 헷갈려서 버벅거릴 때 손님들한테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맡으면 대충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보통 편의점에서 하는 업무가 청소하고 계산하고 물류받고 재고 체크하고 진열하고 이런 일들인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완벽했어요. 매장 청소도 항상 열심히 했고 물건 진열도 매대 앞으로 전진 배치해서 각을 완벽히 잡았습니다. 흐트러진 게 하나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가 제 근무일에 손님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던 사장도 아침에 저와 교대할 때 하실만 하냐며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날은 오전 근무가 수월하다면서 칭찬도 했습니다. 왠지 뿌듯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장은 제가 근무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으니 유사시에도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땐 대충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빠졌다며 급하게 나오라고 연락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또 도움을 요청받는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내 일손을 필요로 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왠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의 매일 밤 제가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에서 가끔 하루씩 추가되더니 나중에 어느 주에는 내리닫세를 했던 날도 생겨났지요. 아, 이건 좀 아니야 싶었는데 역시나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픽 하고 도는 경우가 자주 생겼고 수면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비몽사몽 두세 시간 겨우 자다가 다시 밤에 출근하고 그러기를 몇 주 하니까 확실히 몸에 무리가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책임하게 몇 달 안 하고 관둔다는 말을 듣기가 싫었거든요. 이왕 한 거 소소하게 들어오는 돈도 있으니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새벽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상품이 들어와서 냉장 매대에 진열을 하는데 왼쪽 뺨이 얼얼한 게 움직임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참고 일했는데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입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겨우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한의원에 가보니 구안화사키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잘 쉬고 찬데 가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괜찮은데 그러다가 정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된다면 그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제 몸 걱정 못지않게 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며칠 더 나온다고 해야 하나, 오늘 저녁에라도 못 나간다고 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집사람은 옆에서 성화를 부렸어요. 그 걱정을 할 상황이냐며 알바에서 버는 돈보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겠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도 무리이겠다 싶어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로 바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의외로 사장은 별로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석 달 넘게 다녀서 정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제 마음만 그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다른 직원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게 뭘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어차피 제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해서 잘 돌아갈 자리였는데 혹시 저 빠지고 안 돌아갈까봐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기사 30년 다닌 직장도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아주 잘 돌아가던데 석 달 다닌 편의점이 안 돌아갈 리가 절대 없겠지요. 다시 해달라고 사장이 연락이라도 오면 어쩔까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했던 제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버리고 싶어요. 지난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회사로부터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확인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 마음이 그동안에 저를 살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퇴직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고 나와서까지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니 답답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지요?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